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20년 되는 전통 음식 배달 서비스 데마이카 마이크로 서비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데마이칸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의시바라 신스케입니다. 기술적으로 담당 영역은 서버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라인 주식회사 2017년에 입사하고 패밀리 서비스 개발 운영에 종사해왔습니다. 데마이칸에는 2021년부터 병행해서 참여하고 현재 플랫폼 개발팀 일부 그리고 프로덕트 개발 운영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데마이칸의 마이크로 서비스화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마이칸의 마이크로제이션은 아직까지 다 완성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활동 과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데마이칸은 2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사용했던 프로덕트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화라는 수단은 유효한 수단이라는 거. 두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특정 프랙티스 모던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과제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서 직면한 과제와 그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마이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마이칸은 전국의 주문 배달 딜리버리점에 바로 주문할 수 있는 딜리버리 종합 사이트입니다. 주된 유저는 3개 분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주시는 주문자, 두 번째 음식점이나 점포에서 주문을 받고 조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세 번째가 완성된 요리를 그리고 상품을 주문자에게 갖다 드리는 드라이버 분들입니다. 데마이카에서는 각 유저분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평성이 높은 인프라로서 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데마이칸에서는 고맙게도요 작금의 푸드 딜리버리 수요가 증가 경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문수뿐만 아니라 푸드 딜리버리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회사의 IR 자료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최근 2년 동안에 2배 가까운 주문수가 되었습니다. 한편 2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데마이칸의 역사적인 경우로 인한 많은 기술적인 과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장내 사이트 전지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여 사용자에게는 상당히 폐를 끼쳤습니다. 데마이칸은 서비스 특성상 아주 완벽한 서비스를 요구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자는 지금 당장 뭘 먹고 싶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해 주는데 1분이라도 빨리 배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마이칸 시스템의 데이터 가맹점 드라이버가 종합적으로 연계를 하고 조금이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지면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문을 받고 수십 분 후에는 바로 배달을 하는 일반적인 사이트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어베일ability, 스케일ability를 바로 확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분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각 기능에 쉬운 플래그를 추가하는 것도 3개월을 소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가용성,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결했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축으로 해서 레가시 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스템에 풀 리플레이스를 할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병행해서 프로덕트를 가동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마이크로 서비스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금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대만간에 있어서의 장점 그리고 특성이 기존의 과정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디플로이의 독립성, 높은 스케일러비티, 메인테너비티 그리고 테스터비리티, 기술적인 다양성을 통해서 잘할 수 있고 기술과 따로 기술적으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세션 후반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장점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도 물론 존재합니다. 분산 시스템으로서의 그 자체의 어려움, 결과 종합성에 대한 고려,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코스트, 어떤 면에서는 초기 실장 코스트가 인상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키텍처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서 대만외과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장점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크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간략화된 것인데요. 2021년 시점에서 아키텍처는 약간 뜬금성이 됩니다. 중앙 집권적인 데이터를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갱신하면서 정보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주문, 정보 흐름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자가 주문을 할 때 프론트엔드와 API가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카드의 정보 산품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카드를 조작할 때마다 주문 정보를 중앙 집중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로서 카스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주문에 카드 조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라이팅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주문 조작이 끝나면은 API2, API1으로 주문 정보가 흐릅니다. 이것은 도메인을 의식해서 컴포넌트를 얻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API에 대해서 특별한 비즈니스 오너십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현된 처리에 대해서도 주문 방식 각 가맹점의 시스템마다 연계에 따라서 각각 분리되어 있긴 패턴이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부분도 있었고요. 장애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에서 주문하시는 사용자는 1분이라도 빨리 음식을 먹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머천트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만간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의 가맹점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데리버리 시스템은 드라이버 기능이 구형화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가맹점 드라이버분들에게 주문이 연계됩니다. 그 후 음식 주문이면은 그 첨보분들이 조리하시고 완성된 것을 드라이버가 받고 주문자에게 요리를 배달을 하는 흐름입니다. 주문 플로우가 끝나면은 데이터를 갱신하는 배지, 산업 오퍼레이션 그리고 가맹점이 주문 정보를 열람하는 시스템도 중앙 집권적인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이것도 도메인마다 분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도 간략화된 그림입니다. 저희는 2023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간략화된 것으로서 지금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마이크로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세분화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면 복잡해지고 난이도 그리고 시스템 체계를 고려하고 장점을 살린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특히 지급하는 것이 오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간의 고화 기능 중의 하나인
주문 연계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오더 서비스로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이행합니다. 주문계 탭을 참조는 많고 거의 모든 기능에서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하는 것은 필수 과제였습니다. 더 주문 연계에서 그 주변에 과거에 만들어지고 블랙박스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사용되어 있지 않는 기능이 있고 원인 불명의 오류가 다발했습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각 주변 서비스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카드 서비스로서 카드가 있습니다만 중앙 주권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기입되고 부하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된 마이크로 서비스화 했습니다. 그래서 머찬트 링크도 가까이 씌워져 있는 것은 가맹점의 시스템 연계를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맹점마다 여러 가지 연계 방식이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복잡함을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딜리버리 서비스는 대마이 간의 배달까지 주문을 오더 서비스로부터 주문을 받고 기계 학습을 이용하고 배달하는 드라이버를 결정하는 딜리버리 엔진을 통해서 주문을 주고받는 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배송과 관련된 많은 업무도 담당합니다. 어드민은 사내 오퍼레이터 그리고 가맹점이 주문 정보를 참조하는 조작을 하는 관리 화면인데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참조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더 서비스 API를 통해서 주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하고 API를 통해서 정보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아키텍처에 존재하는 매치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습이 사라졌습니다만 매치 단위로서가 아니라 각 도메인 역할에 따라서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매치 기능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아키텍처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분할할 건지, 기존 데이터베이스 태블에 대한 오너십을 어떤 식으로 분해하는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만간에서도 현황 이러한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즈니스 반침 프로덕트 니즈에 따라서는 크게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멤버가 나날이 개발을 통해서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변경, 확장 가능성을 통해서 아키텍처를 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만간에서는 아키텍처의 마이그레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레가시 시스템 마이그레이션에서 직면한 과제 그리고 그 길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면된 모든 과제를 오늘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발췌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제는 1. 역사적인 경우에 의한 복잡한 사양. 과제 2. 단일 장애점. 과제 3. 레가시한 기술 스택이 됩니다. 먼저 과제 1. 역사적인 경우로 인한 복잡한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간에는 20년 동안 쌓아 올렸던 복잡한 사양과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에 관해서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각 가맹점의 배산망으로 배달을 하는 어운 대말이 대만간의 배송망을 쓰는 시어링 대말이 주문, 통선 주문, 시간 외 주문, 예약 주문, 게스트 주문, ASP 주문, 테이크아웃 주문 등 주문 방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지에 대한 부가가 상당히 컸습니다.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드를 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인식할 수 없는 구현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의 99% 이상이
거의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 1%도 데이터 연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시스템 개발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모든 상황을 상종하고 인식할 수 없는 1% 미만으로 테스트 크리에서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마다 더 어더 서비스 프로젝트 팀을 제재는 이번은 신규 참여자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멤버는 6명입니다. 대마강 제적이 오래된 분이 2명 있습니다만 그 밖의 멤버는 대마강의 도메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プロダクトはそれぞれであり、それぞれ異なったスキル、バックグラウンドを持っていました。 그리고 작품의 상황으로 모든 진행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들 상황에 대한 해결책인데요. 우선 하는 것은 우직하게 비즈니스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효과적인 레거시 시스템으로부터 이행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의 가동, 성장, 그리고 주문 수의 실현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의 마이그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사업에 대한 리스펙트는 중요합니다. 투비 상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지금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상형으로 만들어가는가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면은 저희 팀은 스크럼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스 코드나 한전된 도큐멘트의 단변을 읽어내고 그것을 새로운 도큐멘트로 정리했습니다. 그 하나로서 그 시퀀스를 합니다. 그들의 도큐멘트를 필요에 따라서 복스 만들었습니다. 2명은 도메인 엑스퍼트를 판단하고 렉처나 리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사양에 대한 이해를 추진하면서 사양의 재정의 공통 언어의 작성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내용도 했습니다. 잠정적인 규현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심플화 기능의 폐지 등도 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둥이 리코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간지라는 판단도 필요했습니다. 풀 리모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팅을 많이 가지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도큐멘트에 공유에 대해서는 플랜 등등 스킬 메시징 각각을 이용했습니다. 오른쪽 스크린ሾ트는 미로로 검토를 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번번으로 시치 상황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식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저하시키지 않는 형태로 실치 검증을 했습니다. 서서히 리스크를 하면서 팀으로서도 식견을 축적하고 세신화를 착실하게 추진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한데 프로그레시브 데리바리, 브루그린 데벨롭먼트를 이른 단계에서 도입하거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오래된 애플리케이션을 일정 기간 병행시켜서 가동하거나 신규의 결과를 비교 검증하고 또 새로운 기능을 리리스할 때는 특정 키 정보나 그 어떤 비율마다 조금씩 새로운 기능으로 이행하거나라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의 대책을 리리스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최초 단계에서 검토하고 로드맵의 설계 사상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가미시키면서 했다라는 점도 중요한 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과제는 단일 장애점입니다. 이들의 해결 방법으로서는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의 스케일러빌리티나 아벨라빌리티, 가용성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마간의 데이터베이스는 거대한 공유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문 관련 테이블은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잠재됐었습니다. 이것으로 네트워크나 코 부하 문제가 다발했었습니다. 또한 개개 테이블을 튜닝이나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기능이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리팩터링이 불가능한 레벨이었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고부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정지 지연의 영향을 받습니다. 데드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데드록을 일으켰는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큰 실제 리리스에 관해서도 각 팀마다 독립해서 디플로이가 못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타이밍을 맞춰서 복수팀이 일제로 작업을 하는 것도 늘 그랬습니다.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앞서 아키텍처 그림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하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오너십을 가진 팁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형태로 바꿔갑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본 바탕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더 서비스라면 오더 관련 테이블에 오너십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드록이나 고부하의 문제는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나 다른 관점이 되는데요. 개발 생산성상의 메리트도 있습니다. 각 테이블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은폐되어 가고 각 오너십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충분히 추진된 단계에서는 테이블의 리팩터링도 마이크로 서비스화 전과 비교해서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책은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연계의 비동기화입니다. 이거 마이크로 서비스화는 연결되었던 때보다 대폭적으로 지연을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더 서비스는 주문 반문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뭔가 리플라이 상당에 리플라이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주문 상황을 오더 서비스가 요소마다 바꿨고 체인이나 지연을 파악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과제는 레가시한 기술 스태크입니다. 이들의 해결 방법은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술적인 다양성이라는 메리트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데마이간에서는 오래된 기술이 많이 이용되어 있어서 개발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6, 시사, 오라클 등의 오래된 버전이 사용됐고 또 오래된 팩스사바가 기존되고 있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는 완전히 블랙 박스화가 되어 있어 아무도 상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CI/CD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온프레미스로 구축을 해서 인프라 면에서의 스케일러빌리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에러가 다발하고 노이즈가 되어 있는 알라트가 있어서 알라트 피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메리트인 레가시 시스템에서 각 서비스의 마이그레이션의 타이밍으로 기술 스태프를 일신하는 것입니다. 카프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자 체험, 개발 생산성은 현저하게 제고했습니다. 보다 안전성이 높고 질이 높은 안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콘테너화로 인해 스케일러빌리티나 포더빌리티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알아트의 최적화로 인해 알아트 문제가 격감하고 장에 대한 대응 회복 시간도 제거했습니다. 또한 기술 도입을 함으로써 도입 코스트, 학습 코스트, 횡단적인 관심사에 대한 대응이 의료되는데 저희 SRD 팀이나 DB 팀에 의한 문제 해결을 하거나 마이크로 서비스 팀의 대급에 대한 횡단적인 미팅으로 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개발 소스 전체로서의 횡단적인 관심사를 해결하거나 공유를 한다라는 그러한 체계를 우리가 데마이칸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이 우리가 노력해왔던 과제나 해결의 한 사례였습니다. 최근 다시 올리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공유 DB를 중심으로 한 아키텍처였는데요. 2022년 현재에서는 이러한 아키텍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마이그레이션에 의한 효과는 얻어지고 있는데 단계적인 마이그레이션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완료를 시키고 싶습니다. 2023년에는 이러한 주문 연계 아키텍처 마이그레이션을 목표로 하여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마이그레이션을 추진한 현재로서의 평가인데요. 과도기라도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주문 연계 주변에서는 원인 불명 에러는 한 달에 100건 정도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제로. 다른 타임은 이전에는 유저 여러분께도 폐를 끼쳤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수분 정도. 달에 따라서는 제로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리리스에 쓰는 작은 리리스도 맞춰서 이전에는 월 50건 정도의 리리스였는데 월 120건 정도의 리리스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음의 액션인데요. 마이그레이션은 아직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는 당분간은 이걸 계속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행이 끝난 다음에도 프로젝트의 개선은 계속돼 갑니다. 아키텍처도 실제 상황에서 배운 상황다.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선해가면서 보다 좋은 유저 체험과 가치 제공을 촉진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마이카인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기준으로 한 아키텍처의 세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거기까지의 사례 소개였습니다. 역사가 높은 프로덕트라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것은 유효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제이션을 할 때는 특별한 기술이나 프로젝트의 도입에만 구급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트의 과제에 직면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 발표였습니다. 현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리시바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플러스토크로서 질문자가 궁금하신 점을 중심으로 토크를 중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화면 밑에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투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만지 와타르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지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까? 네, 라인의 프라이베이트 법무인 멜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지님 바로 세션 결정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셨습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함으로써 보틀넥을 해소하고 SPO 해소라든지 주로 개선이 진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서비스 기능 마이크로 서비스와 분할로서 선 면에서의 보틀넥이 약간 보이기 시작됐는데요. 그걸 또 개선할 활동은 시작했습니까? 네. 오더 서비스와 관련해서 아직 거기까지 개선 못했습니다만 현재는요. 앞으로 드레싱을 도입하고 가시화하고 튜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더 서비스에 관해서 하면 유저가 주문을 완료한 다음에 핸들링하기 때문에 유저가 기다리게 하는 케이스는 없는데 주문 연계 자체를 빨리 함으로써 보다 요리를 유저에게 배달할 수 있는 배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다음의 챌린지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이 나왔네요.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던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화
서비스화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개수가 되기 때문에 경영적인 리스크도 포함해서 승인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경영적인 네, 마이크로 서비스화의 개수를 엔지니어링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이요. 경영적인 판단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있을 거다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앞서 슬라이드 모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기술적인 과제 부분은 프로덕트의 부분에서 경영적으로도 마이크로화의 공유라든가 인식의 통일은 되어가고 있고요. 네마이 간의 가용성의 제고, 개발 생산성을 올리는 것, 그리고 다음에 앞으로의 50km를 쌓을 수 있는 네마이 간으로 만들어간다라는 의사 통일을 하고 이 프로젝트는 이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능을 늘리는 것보다 다음 10년을 쌓기 위한 아키텍처 근본부터 정리하기로 주력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기능 개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반 세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능은 분할된 마이크로 서비스화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에게 적극적인 기능을 도입하도록 하고 비즈니스 요구에서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새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2022년의 모습이라는 슬라이드가 있었는데요. 네, 이거죠. 네. 거기서 미래의 모습으로 1페이지 넘기면 또 변화를 한 거죠. 올더 서비스라고 그게 있는데 이 올더 서비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다 서비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눈이 이상했나 봐요. 오다 서비스는 좀 더 각 기능을 나눠서 마이크로 서비스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전망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팀에서도 오다 서비스를 더 분할을 하자 아니면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을 오다 서비스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어떤 단위로 나누는 것이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오다 서비스라면 예를 들어서 특히 신규 주문의 핸들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캔슬 변경 주문 정보에 관한 내용을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주문 정보를 다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분해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야 할지에 비리 나날이 토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죠. 마이크로 서비스로 세분화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비슷한 논의를 통해서 이미 세분화됐을 텐데요. 그 분할을 함께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지침이라든가 방향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글쎄요, 최근에 전체적인 공통인식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설명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마이크로라는 표현에는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세분화해 간다라는 것과 그리고 조직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팀 체제하고 그리고 도메인마다 법칙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해 간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도메인이 있고 그 처리 내용이라든가 종류라든가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팀이라든가 부서라든가 그러한 도메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업무의 비즈니스 라이크의 집약 단위로서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이 오더 서비스라든가 데리버리 서비스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춰서 개발팀이 존재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각각의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하나의 팀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팀이 복수 마이크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복수 팀이 담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래적으로는 오더 서비스를 더 분할하겠다라는 의사결정, 오더를 관할하는 비즈니스 사이트의 개발팀이나 팀이 의사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해갈 수 있는 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